네, 관련된 이야기는 정치부의 조아라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근데 지금 보니까 일본 정부가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아서 좀 의외인데 일단 우리 정부의 발표를 기준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의 이번 저고도 비행 얼마나 위협적인 거죠? 네, 일단 지난달 일본의 1차 저고도 비행 당시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당시 일본 초계기 P1은 500m 거리에서 150m 고도로 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고도가 60에서 70m로 훨씬 낮습니다. 자, 일단 더 낮게 날랐고 조금 더 멀리 간 것이긴 한데요. 네. 그러면 일단 비행기 차이가 좀 크기가 달라 보이는데 이 크기도 우리가 느끼는 위협감에 영향을 줍니까? 네, 일단 보시는 대로 P3는 P1보다 조금 더 날씬한 기종인데요. 네. 하지만 이 해군 관계자는 크기와는 상관없이 이 60m 고도로 저공 비행한 것은 상당한 위협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크든 작든 간에 무기를 장착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두 달 사이에 일본이 4번 그랬단 말이죠. 네네. 자, 첫 번째 건은 공개가 돼 시끌시끌했습니다만 이번이 4번째인데 이건 명백한 도발 맞는 것 같군요. 네, 일단 일본 전문가들도 조금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2006년에 독도 수역에서 일본 순시선과 대치한 적은 있지만 이러한 군사적 긴장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히 해군 관계자는 이 군함이 법적으로 영토의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네. 이 저공 비행은 우방국끼리는 하지 않는 도발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우방국끼리도 네. 거의 하지 않는다. 근데 궁금한 것이 일본 왜 그런 겁니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이 불편해져 버린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보통 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이 한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 네.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이 한 전문가는 한국의 군사적 대응을 이끌어내서 이 자위대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우리 합참의 작전본부장 브리핑 봤거든요. 굉장히 네. 격앙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조아라 기자 이제 국방부를 취재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우리의 군의 내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의 일지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네. 오후 2시부터 정경두 장관이 국방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로부터 정확히 3분 뒤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비행한 겁니다. 네. 이를 뒤늦게 메모로 보고받은 정경두 장관은 2시 40분쯤에 황급히 기자실을 나섰는데요. 네. 이 군 내부의 당황스러운 기류를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브리핑 발표자도 원래는 장관이었다가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이 군복 입은 군인을 내세워서 강경 대응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 측은 어떠한 대응도 내놓지 않고 있고 그렇죠. 또 모르쇠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한일 간 갈등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방부를 취재하는 정치부의 조아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